교과서 66쪽 4번 동작상 같이 보겠습니다. 자, 동작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동작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는 완결이 된 것인지를 표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행상, 완료상 이 두 가지를 확인해 주면 되는데, 자, 다섯 번째 줄에 주로 보조 용언을 사용해서 동작상을 표현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진행상을 보면 바람이 세게 불고 있다. 현재 불고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빨래가 다 말라간다. 마찬가지 지금 빨래가 마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밥을 다 먹어버렸다. 이 말은 그 밥을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 밥을 먹는 동작이 완료됐고 밥이 이미 없다는 걸 뜻하겠죠. 영현이는 지금 의자에 앉아 있다 라고 하는 동작은 의자에 앉아서 이미 앉아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진행상은 주로 뭐뭐 하고 있다 이런 걸 많이 쓰고, 예를 들어서 먹고 있다 이런 경우 진행상을 나타냅니다. 완료상은 아나 어를 활용해서 아 있다 또는 어 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앉아 있다 이런 경우는 앉아 있는 그 완료된 동작을 나타냅니다. 문제 1번의 과거 시제 보면 관형사용어미 니은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서술격 조사에서 용언의 어간이나 서술격 조사에서는 던 사용해주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제 동사에서는 선어말어미 니은이나 는, 관형사용어미는 는을 사용한다. 자, 그리고 미래 시제 선어말어미는 get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2번에 보면은 바람이 몹시 차가웠다에서 at ot이라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고 있죠. 이거를 빼주면 현재 시제가 되겠죠. 그래서 차가웠다의 현재 시제는 차갑다라고 정리합니다. 혜진은 어제 열심히 훈련을 했다에서 이걸 현재로 바꾼다면 어제라는 부사어는 지금이라고 바꾸면 되고, 했다는 한다로 니은다로 바꿔주면 현재형으로 바뀌겠습니다. 3번에 보면은 하람이가 어서 가자 공연에 늦겠어. 자, 뭔가 늦을 것 같은 그런 추측을 나타내는 거죠. 그랬더니 지원이가 자, 공연장이 보이는데 한 1000명은 들어가겠다라고 예상, 추측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하람이가 나도 유명한 가수가 되어서 여기서 꼭 공연을 하겠어 라고 할 때는 의지를 나타내는 get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겠습니다. 4번의 의미상의 차이를 말해보면, 자, 영희는 국수를 다 먹어간다 라고 했을 때 먹어간다 이거는 현재 진행 중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먹고 있다, 먹고 있는 중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고, 영희는 국수를 다 먹어버렸다 라고 해버리면 이미 먹어버린 상태, 완료된 행동을 나타내고, 자, 이제 국수를 다 먹어서 이제 국수는 없다의 의미까지 가지게 되겠습니다. 67쪽에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피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당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동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시키다의 의미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 자, 같이 보겠습니다. 주희가 동생을 안았다 라고 정리해주면 되고, 이건 주희가 스스로 한 동작이기 때문에 능동문 또는 주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동생을 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주어가 된다면 동생이 주희에게 안겼다 라고 문장이 바뀌겠죠. 안겼다에서는 우리가 접사 기가 사용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 동생이 주희에게 안긴 것이니까 여기서는 피동문으로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엄마가 주희한테 동생을 안겼다에도 여기 보면은 접사 기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엄마가 주희한테 이 행동을 시킨 거죠. 그럼 이거는 사동문으로 해석해주면 된다. 사동문. 마찬가지 동생을 안게 했다, 뭐뭐 하게 했다에서도 시키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동문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자, 주어가 스스로 동작이나 행위를 하는 걸 우리가 능동문이라고 봤을 때
다른 대상에 의해서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의미를 가지는 걸 우리가 피동문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주어가 동작이나 행위를 직접 하는 걸 우리가 주동문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도록 이 말은 시킨다 이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하도록 하는 걸 우리가 사동문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1번 피동 표현. 주어가 동작을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능동이라고 봅니다. 자, 주어가 다른 대상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피동이라고 합니다. 고양이가 쥐를 물었다라고 하는 능동문이 있습니다. 자, 쥐를이라는 목적어가 주어가 된다면 자, 이 주어는 고양이에게 물렸다. 이렇게 문장이 바뀌고 이 목적어는 주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능동문의 주어는 부사어가 되겠죠. 그리고 물었다는 물렸다. 이렇게 바꿔야 되고 여기서는 접사가 리가 포함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쥐가 고양이한테 당한 거니까 피동문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물다의 피동사는 물리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피동전미사는 네 가지가 있죠. 피동전미사 이히 리키 확인합니다. 교과서 68페이지. 자,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뀔 때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가 된다.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의 주어가 된다. 피동문의 부사어에는 에게, 한테에 의해서가 붙어서 이루어진다. 피동문은 뭐뭇이 되다, 뭐뭐어지다가 붙어서도 만들어집니다. 자, 피동사로 실현되는 피동문은 우리가 파생적 피동문, 그리고 뭐뭐어지다로 실현되는 피동문을 우리가 통사적 피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정리하면 자, 파생적 피동문은 자, 접사 이힐리기 또는 되다가 만나서 이루어진 그런 피동사를 의미한다. 그리고 뭐뭐 어지다가 붙어서 이루어진 피동문은 통사적 피동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라는 피동문은 자, 피동전미사 히로 이루어진 피동문이다. 장난감이 잘 정리되었다에 보면은 자, 피동전미사 되다가 포함되어 있다. 옷이 반듯하게 개어졌다. 이거는 뭐뭐 어지다로 실현된 피동문이죠. 그래서 자, 요 두 개는 파생적, 요거는 통사적 피동문이다. 문제 1번. 자,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꾸어 보는 활동입니다. 내가 그의 발을 밟았다. 자, 뭘 밟았냐면 그의 발을 밟았죠. 그럼 이게 목적어가 주어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의 발이 자, 누구한테? 나에게 밟았다를 피동문으로 바꾸면 밟혔다. 정우는 자, 아름다운 경치를 보았다. 이게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자, 아름다운 경치가 주어가 됩니다. 아름다운 경치가 누구에게? 정우에게 보았다가 아니라 피동문으로 바꾸면 보였다.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동생이 종이를 구겼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자, 종이가 누구에게? 동생에 의해 자, 구겼다. 이거는 구겨졌다. 자, 문제 2번을 보면 아들이 실수로 꽃병을 깬
상황입니다. 엄마, 꽃병이 깨졌어요 라고 할 때는 뭘 강조하냐면 꽃병이를 강조하는 거죠. 자, 꽃병이 깨졌다. 꽃병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깨졌다. 깨졌어요 라고 할 때는 피동문으로 나타내고 있다. 피동문. 자, 엄마, 제가 꽃병을 깼어요 라고 하면 이거는 자, 능동문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누가 했다는 것입니까? 자기 스스로. 자, 제가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두 가지의 문장은 자, 꽃병이 깨졌어요. 이거는 뭔가 꽃병이 스스로 깨진 것 같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제가 꽃병을 깼어요. 이거는 자,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려는 그런 의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동문이냐 능동문이냐에 따라서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다르다는 걸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두 번째 사동 표현 같이 보면 자,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걸 주동, 그리고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사동이라고 한다. 자, 진이가 책을 읽는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사동문으로 바꾸면 자, 뭔가 시키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주어가 새롭게 등장합니다. 자, 선생님이 자, 누구에게 자, 부사어가 되겠죠? 진이에게 자, 목적어는 그대로 목적어가 됩니다. 무엇을? 책을 이라고 되고 자, 읽는다는 사동 접사가 들어가면서 읽힌다. 책을 읽도록 시킨 거죠. 그래서 읽힌다 라고 하는 사동문이 됩니다. 읽다의 사동사는 읽히다 이렇게 되고 사동 전미사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7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히리기 우구추 이것이 사동 전미사가 됩니다. 자,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되고 주동문의 목적어는 그대로 목적어가 됩니다. 그리고 사동문의 주어 선생님이는 새로 도입되게 됩니다. 자, 사동문은 전미사 시키다로도 실현되며 자, 뭐뭐 하게 하다로 실현되기도 합니다. 사동사로 실현되는 사동문을 우리가 파생적 사동문, 뭐뭐 하게 하다로 실현되는 사동문을 통사적 사동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리하면 파생적 사동문은 이히리기 우구추 또는 시키다와 같은 것들이 어우러져서 만든 것을 파생적 사동문이라고 보고 자, 뭐뭐 하게 하다로 이루어진 사동문을 통사적 사동문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아버지가 아이에게 밥을 먹인다. 먹인다에서 여기 그 사동 접사가 이가 들어가 있죠. 차를 정지시켰다에서 시키다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파생적 사동문 이렇게 보면 되겠죠. 파생적 사동문. 아버지가 아이에게 밥을 먹게 한다. 차를 정지하게 했다. 이거는 뭐뭐 하게 하다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통사적 사동문. 자, 사동문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얼음이 녹는다. 자, 무엇이? 난로불이 자, 얼음을 자, 사동문으로 바꾸면 녹인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연주가 짐을 졌다. 그런데 그것을 아버지가 시킨 것처럼 우리가 사동문으로 바꾸면 아버지가 연주에게 짐을 자, 접사를 사용하면 지우셨다. 이히리기 우구추 할 때
자, 우가 사용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또는 연주에게 짐을 지게 하셨다. 도 가능합니다. 문제 2번. 손주가 한복을 입었다. 이걸 우리가 사동문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자, 파생적 사동문으로 바꾸면 할머니께서 자, 손주에게 한복을 자, 접사를 사용해서 입히셨다. 자, 할머니께서 손주에게 한복을 입게 하셨다. 이렇게 고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파생적 사동문으로 바꾸었을 때는 자, 손주에게 한복을 입히셨다. 할머니께서 직접 입히셨다의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직접. 자, 통사적 사동문으로 바꾸었을 때는 할머니께서 손주에게 한복을 입게 하셨다. 이거는 직접 입힌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한복을 입도록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파생적과 통사적 사동문이 의미상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교과서 70쪽 부정표현 같이 보면 너 왜 밥 안 먹니? 안 먹는 게 아니고 못 먹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는데 자, 안 먹는 것과 못 먹는 것은 차이가 있겠죠. 자, 부정표현은 부정부사 아니나 못 또는 부정용언 아니하다 못하다를 사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부정부사 아니나 못과 어울리는 이 부정표현은 우리가 짧은 부정문, 자, 아니하다 못하다를 사용한 부정표현은 긴 부정문 이렇게 봐줄 수가 있습니다. 자, 명령문과 청유문에서는 자, 뭐뭐하지 아니하다, 뭐뭐하지 못하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자, 뭐뭐하지 마라, 뭐뭐하지 말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 명령문과 청유문에서는 자, 말다 부정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뭐뭐하지 마라 또는 뭐뭐하지 말자 이걸 우리가 말다 부정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는 그를 안 만났다. 나는 그를 못 만났다. 이건 우리가 짧은 부정문이 되겠죠. 짧은 부정문. 나는 그를 만나지 않았다. 나는 그를 만나지 못했다. 이거는 긴 부정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를 만나지 마라. 그를 만나지 말자. 명령이나 청유에서는 말다를 사용해서 부정해야 되니까 말다 부정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명령이나 청유에서 요런 표현들은 별표가 붙어 있는데 이 별표는 문법적으로 어긋난 비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부정문은 안부정과 못부정으로 나뉘는데 안부정은 내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의지부정이다 이렇게 보고 못부정은 내가 능력이 그만큼 안 되니까 못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능력 부정이다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 이다의 경우에는 능력이나 의지라는 표현 자체를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꽃이 예쁘지 않다의 경우는 상태 부정을 의미합니다. 자, 부정문에서는 부정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쉽게 확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동생이 책을 안 읽었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니라는 부정사를 보면 이게 지금 부정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자, 동생이 될 수도 있고 책이 될 수도 있고 읽었다가 부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세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동생이 책을 안 읽은 거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동생이 책을 안 읽었다. 이 말은 뭐 다른 사람은 읽었다. 근데 동생은 안 읽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또는 이 책을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동생이 책을 안 읽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책을 안 읽었다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신문은 읽었다라는 의미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책을 부정할 수 있다는 뜻이고, 자, 동생이 책을 안 읽었다라고 했을 때는 동생이 책을 읽지는 않았지만 다른 행동은 했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다. 자, 이처럼 부정문은 그 의미가 굉장히 중의성을 가질 수 있는데 이때 중의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강세를 주거나 또는 보조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71쪽의 예문을 보면 동생이에다가 지금 강세를 두고 있습니다. 동생이에다가 강세를 둔다는 거는 자, 이 안 읽었다가 동생만을 부정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동생이 책은 안 읽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걸 우리가 보조사라고 하는데 지금 이 보조사가 붙으면서 자, 다른 거는 이제 부정이 안 되고 이 책을 안 읽은 요것만 우리가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조사, 자, 보조사, 은으로 인해서 자, 책만 부정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 밑에 인용 표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밑에 자, 여기 보면은 따옴표가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직접 인용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직접 인용일 때는 연결 어미를 우리 라고 이렇게 써준다고 했죠. 자, 이 따옴표를 풀어서 우리가 간접 인용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라고가 아니라 고라고 정리해 둡니다. 자, 인용 표현은 남의 말이나 글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끌어와서 쓴 표현을 말합니다. 자, 직접 인용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그대로 따오는 것이죠. 그래서 큰 따옴표를 가지고 표시한다. 조사, 라고로 연결을 해줍니다. 간접 인용 표현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인용할 때 그 형식은 유지하지 않고 내용만 끌어다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간접 인용에서는 조사, 고로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꾸어 서술할 때는 인용 조사뿐만 아니라 인칭 표현, 지시 표현, 시간 표현, 높임 표현, 종결 표현 등을 상황에 맞게 모두 적절하게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자, 그 밑에 인용 표현을 할 때의 유의점도 여러분들이 읽어서 확인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밑에 인용 표현을, 자,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꾸어 보자. 이런 문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사과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간접 인용으로 바꾼다면, 자, 그 사람은 제가 이거를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잘못했다고 사과했다. 이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는 나에게 어제 내일 책을 읽겠어 라고 말했다. 자, 이걸 간접 인용으로 우리가 따옴표를 풀어보겠습니다. 지수는 나에게 어제 이렇게 말했으니까 요 내일은 오늘이 되겠죠. 오늘 자기가 책을 읽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72쪽에 나오는 문제를 우리 73쪽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에는 자, 제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뭐뭐 리을까요는 의문문이다. 우리 상대 높임법으로는 해요체 이렇게 정리합니다.
니은에 보면은 아니겠느냐라고 했죠. 그래서 종결 표현 뭐뭐 느냐 이렇게 해주고 문장은 의문문 그리고 상대 높임법은 헤라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왕이 정인지에게 하는 말이니까 헤라체 정도로 존중해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자, 디귿에 보면은 힘써 보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도 자, 뭐뭐하 거라. 이렇게 끝나고 있죠. 문장 종류는 명령문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상대 높임법은 헤라체.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리을에 보면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자, 뭐뭐 습니다. 이거는 평서문 이렇게 정리해주고 이건 상대 높임 중에서 하십시오 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체 높임 표현을 찾아본다면 자, 계세요 나오죠. 계세요, 계시다. 자, 아직 얼굴을 보지 못한 옆집 사람을 높임으로써 공손하고 예의 바른 인상을 준다. 이런 효과를 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주체 높임법을 찾으면 새로 이사 오신 할 때 오신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오신, 선어말어미 시가 들어갔다. 이거는 집주인이 여자를 높여서 하는 말이다. 자, 그리고 주체 높임이 자, 떡 좀 가져왔으니 드세요라고 하면 되겠죠. 드세요. 자, 드세요는 뭐 먹다의 높임말이 되겠죠. 그래서 특수어휘 드시다 이렇게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여자가 한 말이기 때문에 집주인을 높여서 하는 말이다. 자, 이제는 객체 높임을 정리를 해보면 부탁드릴게요 이랬죠. 부탁할게요 보다 부탁드릴게요를 사용해서 객체인 집주인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객체 높임 표현을 찾으면 아주머니께 라고 돼 있죠. 옆집 아주머니께 라고 할 때 이 아주머니께에서 자, 조사께는 객체인 아주머니를 높이고 있는 표현입니다. 인사드려라 라고 할 때, 자, 전미사 드리다를 사용해서 인사드리다 이렇게 객체 높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손한 태도로 나타내고 있다. 옆집 아주머니께 인사드려라 라고 했으니까 옆집 아주머니를 높이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아의 의미를 탐구해보자 보겠습니다. 기억 진수는 어머니를 많이 닮았다 있습니다. 니은 어제 친구에게 편지를 받았다. 디귿 비가 와서 내일 야유회는 다 갔네. 이 세 가지 문장에서 아의 의미를 정리하겠습니다. 기억의 at은 우리 제시되어 있는 두 번째 의미다. 이렇게 정리하고 자, 진수는 어머니를 닮았다. 이거는 완결되어 지속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겠습니다. 니은 어제 친구에게 편지를 받았다 라고 할 때는 자, 1번의 의미로 자, 이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at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디귿 비가 와서 내일 야유회는 다 갔네 라고 할 때는 3번의 의미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실현될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문제 3번에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같은 내용이지만 능동이냐 피동이냐에 따라서 어떤 제목의 느낌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가에서는 땡땡 경찰서 신속 대응으로 물에 빠진 4명 전원 구출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경찰서의 입장에서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을 잘했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나에서는 강물에 빠진 대학생 4명 전원 구출대에서는 강물에 빠진 그런 대학생의 상황을 강조하는 그런 기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좀 두 가지의 의미를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75쪽에 나와 있는 3번의 2번의 문제는
어색한 피동 표현이나 어색한 사동 표현을 찾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어색한 피동이나 사동 표현은 그 피동이나 사동의 의미를 겹쳐서 사용될 때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 밑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에서 떨어지게 될 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떨어지게 될. 자, 여기서 떨어지다, 떨어지다 라고 할 때 그냥 떨어질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떨어지게 될 이라고 이중 피동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중지시킬 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중지할 이라고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중지를 시키다 라고 굳이 이렇게 어색하게 표현할 필요는 없다. 자, 그래서 뭐뭐 어지다나 또 시키다 이런 거를 같이 사용하면서 이중피동이나 이중사동이 되지 않도록 간단하게 내용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을 보면은 저 부정 표현이 나와 있는데 정호승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자, 우리는 이렇게 두 번 부정하고 있는 표현을 우리가 이중부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중부정. 자, 그래서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말하면 그늘이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게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에 이 부정 표현은 어떤 효과를 주는가라고 했을 때, 자, 이중 부정을 통해서 강한 긍정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